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도 1월 2주차 청약 종목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청약을 한 차례 연기를 했던 에드바이오텍입니다. 그럼 회사의 사업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에드바이오텍은 동물과 어류의 의약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항생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기술을 이해를 하려면 항생제 오남용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과거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같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무분별하게 항생제가 사용되는 것을 법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사료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항생제를 대신하는 의약품의 니즈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에드바이오텍은 바로 이 항생제를 대신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IgY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닭을 활용해서 면역 항체를 생산하는 기술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닭에다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항원을 접종을 해서 닭이 면역 항체를 보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알에도 면역 항체가 같이 축적이 되는데요. 여기서 항체를 뽑아내면서 의약품으로 만드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IgY 항체는 백신보다 효과가 좋고 또 항생제처럼 내성이 생기거나 체내에 잔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드바이오텍은 이 IgY 기술을 활용해서 주로 송아지의 설사를 막아주는 제품과 면역력을 키워주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또 수산물인 새우에게도 사용되는 면역력 강화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생물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만들고 있다는 게 조금 특이했는데요. 특히 증권신고서를 보면 설사를 예방하는 제품의 가격은 13,000원이라고 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약 3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13,000원 정도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공모주를 투자하다 보니 지난번 RBW 때에는 저작권의 개념을 이해를 했는데 에드바이오텍으로 송아지 가격도 알게 된 게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의약품 시장은 2010년도에 약 6천억 원 정도였는데요. 19년도에 1조 2천억 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시장이 2배가 커졌는데요. 문제는 이 1조 원의 시장을 두고 약 800개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 400개, 그리고 해외 의약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400개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장의 파이에 비해서 너무나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드바이오텍의 손익을 보면 그래도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21년 3분기까지 매출이 79억 원이었으므로 무난하게 21년 실적은 전년 수준 정도는 달성하리라고 보였습니다. 하지만 적자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21년도 3분기까지 28억 원이 적자였으므로 흑자 전환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 폭이 커진 것도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돈을 제대로 벌고 있지 못하니 재무 상태는 당연히 좋지 못할 텐데요. 21년 3분기 기준으로 유동 비율은 84%, 그리고 부채 비율은 296%입니다. 특히 지속되는 적자로 결손금이 늘어나면서 자기 자본이 전년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부채는 많이 늘어나다 보니 재무 상태가 악화되었는데요. 이번 상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재무 상태를 개선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손익을 흑자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재무 상태를 정상화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흑자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소고기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지만 아직은 제대로 된 의약품이 없어서 폐사되는 송아지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려고 어느 정도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새우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태국에서만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걸 주변 국가인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에도 확대하려는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이 새우 제품으로만 약 76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과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도 진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 게 가능할지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워낙 쟁쟁한 기존 플레이어들이 많은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수출도 확대하고 또 제품 라인업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에드바이오텍은 이번 공모 자금과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제3공장을 증축하려는 계획인데요. 21년도에 춘천에 부지는 매입을 했고 나머지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공모 자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공장까지 가동되고 있지만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가동률이 100%가 넘었는데요. 그래서 제3공장이 완성이 된다면 회사가 추정하는 수준까지 매출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재보다는 매출 볼륨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청약 정보 보겠습니다. 에드바이오텍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주차에 청약하는 종목입니다. 2주차 마지막 청약 종목인데요. 일정상 K옥션과 청약 일정이 중복되었습니다. 에드바이오텍은 신주로 136만 주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 모집 금액은 109억 원이 되고요. 시가총액은 72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34만 주 배정되었고요. 우리사주 조합에게 배정하는 수량은 없습니다. 주관사는 대신증권입니다. 일반 청약 한도는 17,000주, 우대 청약 한도는 34,000주입니다. 그리고 대신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 있습니다. 상장일의 유통 물량을 보면 361만 주가 유통됩니다. 비중으로는 약 40%인데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종목치고는 유통 물량이 적은 편입니다. 저번 달에 청약했던 툴제는 60%가 넘는 물량이었죠. 그리고 361만 주 중 기존 주주 물량이 225만 주가 되고요. 비중으로는 24.7%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스톡옵션으로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이 있는데요. 이게 스톡옵션 잔여 수량이 11만 3,900주인데 공모기간 이후부터 행사를 할 수 있는 물량이 약 4만 3,000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행사 기간이 도래한 스톡옵션은 약 6만 주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큰 비중은 아니므로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아직 4차와 5차 전환사채는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아 상장 이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행인 점은 5차 전환사채는 21년도 발행했습니다. 보통주 전환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넘어야 가능한데요. 그래서 상장일에는 4차 전환사채만 보통주 전환이 가능합니다. 물량은 약 16만 8천 주입니다. 하지만 공모가에 따라 전환 가격이 조정되면서 주식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드바이오텍은 1월 3일 기준 코넥스 주가는 8,810원이었는데요. 희망상당 공모가인 8,000원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코넥스 주가를 보면 희망 하단 가격인 7,000원으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4차 전환사채 물량은 약 20만 4천 주가 되는데요. 그래도 전체 주식수의 2.2% 비중이므로 우려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모가 볼 텐데요. 에드바이오텍의 경쟁사 중 중앙백신과 이글벳 두 개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두 회사의 PER은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래서 유사기업 평균 PER은 21.15였습니다. 그리고 에드바이오텍은 22년과 23년 이익을 추정해서 연 할인율을 30% 부여하면서 공모가 선정에 반영하는데요. 적용된 당기순이익은 59억 원입니다. 당장 올해와 내년에 갑자기 이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저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여하튼 주당 평가 가액으로는 12,478원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할인율 약 36%를 부여하면서 희망상단 공모가로 8,000원을 책정하는데요. 화면은 에드바이오텍의 주봉 차트입니다. 21년도 5월에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전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증자 이후에는 조금씩 주가가 하락하면서 횡보하는 흐름인데요. 그래도 21년도의 주가는 대부분 희망상당 공모가인 8,000원 이상에서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코넥스 시장에서 이 종목을 매수하신 기존 주주분들은 공모가 근처에서 주식을 대거 정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정리를 해보면 장점으로는 바이오 종목이지만 그래도 매년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 방만 노리면서 연구만 하는 바이오 기업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또한 코넥스 이전 종목치고는 유통 물량은 좋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 이후부터는 공모가 이상에서 대부분의 주가가 형성되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코넥스 이전 상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현재까지 지속 적자 상태였는데 올해 갑자기 50억 원 규모의 흑자로 전환되고
또 내년에는 134억 원까지 흑자를 낸다는 것은 너무 향후 실적을 장밋빛으로 추정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크게 주었지만 그래도 공모가에 반영된 추정 이익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1월 2주차의 일반 공모주들은 워밍업으로 소개를 전부 드렸는데요. 내일은 1월 3주차 청약하는 종목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를 워밍업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므로 1월의 기대 종목 중 하나인데요.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영상 중심으로 사업을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